남석현입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사인 둔촌주공 올림픽파크 포레온의 당첨 계약 마감일이 지났습니다. 계약률은 언론 매체에 따라 60% 정도, 70% 정도 이렇게 다르게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매체에서는 90%가 예상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있는데, 도대체 둔촌주공 계약률이 얼마가 나왔는지 제가 속 시원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둔촌주공 계약이 마감된 오늘 헬리오시티 33평 전용 8사는 15억대의 최저가 실거래를 갱신했습니다. 둔촌주공 헬리오시티 한번 알아보도록 해요. 둔촌주공에 관심 있는 분들은 사실 헬리오시티에 다들 관심이 많으실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비슷한 입지로 웃기면서 둔촌주공을 계약을 해야 되나, 헬리오시티가 조금 떨어지는 것 같은데 막 하면서 고민이 많이 되시잖아요.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는 뇌 23억 8천만 원을 기록한 이후에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다가 12월 중순경에 이제 16억 최저가를 기록하고 나서 가격이 사실 좀 오르는 추세였어요. 17억 5천, 17억 5천, 16억 5천, 17억 이렇게 가격이 최저가 16억에서 한 1억 5천에서 1억 정도씩 오른 실거래가가 등록이 되면서 이쪽에 어떤 가격 하락세가 정부의 대책 발표 이후로 좀 바닥 찍었다. 16억에서 바닥 찍고 17억에서 이제 지지선 만들면서 계약 거래가 되고 있다. 이런 인식이 심어지는 부분이 조금 있었는데요. 오늘 15억 9천만 원의 역대 최저가 실거래가 갱신되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냥 계약을 했다는 게 아니라 국토부에 이제 등록이 된 실거래가예요. 그러니까 헬리오시티의 16억 선이 드디어 깨지고 15억 9천만 원, 상징적으로 의미가 큰 것 같아요. 15억 거래가 나왔다. 제가 계속 기준점으로 잡아드린 게, 최소한 헬리오시티가 19년 1월 가격 33평 기준 15억은 되어야 내 집 마련으로 이제 고민해 보신 수 있다. 적어도 그 언저리는 가야 된다. 계속 말씀드렸는데 불과 그 말씀드린 게 작년 가을 정도였으니까요. 굉장히 가파른 하락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둔촌주공의 바로 옆단지죠. 올림픽 선수촌. 굉장히 이 재건축을 앞으로 10년, 15년 정도 안에 재건축이 된다면 이제 둔촌지공을 훨씬 뛰어넘는, 둔촌주공도 굉장히 훌륭한 아파트지만 올림픽 선수촌은 이제 재건축이 되고 난다면 조금 더 한층 더 높은 가격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아파트입니다. 약간 이 잠실 아파트 라인에 묶일 수 있는 정도의 가격대의 아파트거든요. 올림픽 선수 기자촌 같은 경우도 최고가를 21년 9월에 26억 5천만 원을 40평입니다. 40평 전용 100제곱미터 12월 30일 실거래로 18억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점 대비 지금 8억 5천만 원이 하락한 가격이에요. 오늘 둔촌주공 계약 마감일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도대체 청약 경쟁률은 3.7대1 이렇게 그렇게 썩 훌륭하다고는 할 수가 없었는데, 계약률 40% 나올 거다, 30% 나올 거다, 형편없을 거다, 혹은 100% 완판된다, 별의별 이제 얘기가 많았잖아요. 공교롭게도 어떤 둔촌주공의 메리트가 있는 전매 제한 완화라든가, 혹은 이제 전세 중도금 대출이라든가 이런 당근 정책이 좀 나오다 보니까 그래도 계약률 60% 70% 정도를 기록하지 않겠습니까 하는 의견도 좀 많았었어요. 일단은 청약 당첨자들의 정당 계약 평균은 계약률 60%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력 평형은 70% 정도를 기대한다. 약간 조금 이상하죠? 70%대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기대한다. 약간 뉘앙스가 이상해요. 그래서 둔촌주공 일반 분양 정당 계약은 계약률이 평균 60%, 최고 계약률은 주력 면적대인 5구에서 8사가 70%대라는 것이 관련 업계의 설명이다. 둔촌주공 조합이나 어떤 시행사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된 그런 계약률이 없어요. 사실 계약률을 공개하는 건 법적인 의무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권장사항이지, 계약했으면 좋겠다지 계약해야만 한다, 이걸 알려야만 한다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올림픽파크 포레온 측에서는 요 계약률을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방침을 잡은 것 같습니다. 왜냐면 아직 이 계약률이 100%면 당연히 공개를 하겠죠.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예비 당첨자분들이나 혹은 무순위 청약자분들에게 갔을 때 안 팔리는 평형대다라는 이미지를 주면 어쨌든 판매에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우리가 이해를 해야죠. 물건을 판매하는 입장에서 판매에 방해가 되는 요소가 있다면 그거를 알리지 않는 것, 그 판매자의 권리
일이니까 이런 건 이해를 해야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아주 썩 훌륭한 계약률은 아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아주 나쁜 계약률도 아닌 것 같다. 약간 애매해요. 현대건설의 관계자는 계약률이 면적 유형별로 최고 70%, 그러니까 어떤 면적은 70%를 기록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게 70%가 됐다가 아니라 이를 것 같다. 뭐 아닐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고, 그렇죠? 전망을 했고요. 소형 평형 29, 39, 49 타입 같은 경우는 중대형 5984보다는 아무래도 이 청약 그 당첨률도 그 경쟁력도 낮았었고 또 메리트가 상대적으로 이쪽에 좀 중소형에 몰려 있기 때문에 계약률이 낮을 것 같다. 뭐 중개업계에서는 뭐 50%대에 머무른 것 같다. 뭐 40%로 보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평균 돼서 60% 정도 됐다. 뭐 이 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기사가 오후만 해도 계약률 공개를 아예 안 하려고 했는데 조합에서는 이번 설 전후로 공개하기로 방침을 바꿨다고 합니다. 이 마감 시한 근처 가면서 계약률이 예상보다는 조금 올라갔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면은 좀 설 전후로 공개해도 되지 않을까 정도의 수치는 나온 것 같은데, 그래서 또 이제 전망하기로는 평균 한 60% 나온 거 아닌가 이 정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약률 집계가 마무리되면 이르면 설 연휴 전, 그러니까 이번 주 뭐 금요일까지겠죠. 늦어도 설 연휴 이후 이제 다음 주 뭐 한 월, 화, 수 정도 되겠죠. 그래서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내외로 계약률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공개를 하기는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조금 요걸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하면은 청약 프로세스가 조금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아니 뭐 계약률 60%면 뭐 40% 미분양 난 거 아니야, 망했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막 기사 같은 거 읽어보시다 보면 예비 당첨자에게 청약 기회가 간다, 무순위 청약이 뭐 들어간다, 줍줍이다, 막 이런 얘기가 있다 보니까 어떤 기사에서는 뭐 무순위 청약까지 가서 90%대 뭐 100% 완판 기대, 예비 당첨자 단계에서 90% 이상 판매 예상,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둔촌주공 잘 되고 있다 이런 기사도 있고, 어떤 기사에서는 예상보다 저조하다, 뭐 40에서 60%대 막 이렇게 상반되다 보니까 여러분이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실 거예요. 왜 이게 신문 기사마다 얘기가 다르지? 제가 명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지금 청약이 60% 정도가 종합적으로 달성이 된 것 같다라고 하는 거는 청약 당첨자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청약을 넣고 1차로 당첨된 분들, 권리를 획득하신 분들, 이분들 중에서 이제 한 60% 정도가 그 물량의 60% 정도를 청약을 이제 계약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40%가 남았어요. 그런데 이제 남은 단계가 여기서 이제 끝난 게 아니고, 이제 둔촌주공 뭐 청약 끝, 판매 실패가 아니고, 나머지 한 40% 정도 되는 물량을 이제 2월 7일부터 예비 당첨자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비 당첨자 1번 분들한테 2월 7일부터 예비 1번님 지금 전용 59 이게 미계약분이 조금 남아있습니다, 물량이. 이거 계약하시겠어요? 라고 해서 전 안 할래요 하면 이제 2번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예비 당첨자분들한테 계속 물어봐서, 이 순서대로 물어봐서 계약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게 2월 7일부터 시작이에요. 그리고 거기서도 만약에 계약이 100%가 안 됐다, 그러면 이제 무순위 청약이라고 해서 우리 흔히 줍줍이라고 하죠. 이제 전국에서 아무나 돈만 내면 청약을 신청을 해서 남은 물량에서 이제 당첨이 되면 계약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무순위 청약 3단계까지 했는데 계약이 안 됐다, 그러면 이제 미분양인 거예요. 지금은 미분양이라고 할 수가 없죠. 1차 단계에서 60%가 계약이 됐고 아직 40%가 계약이 끝난 상태가 아니니까. 왜냐면 예비 당첨자 단계, 무순위 청약 단계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미계약 됐다 둔촌주공이라고 지금은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청약 당첨자의 60%라고 하면 뭐 그냥 그럭저럭 아주 좋지도 않고 그렇다고 아주 나쁘지도 않은 정도의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순위 청약 줍줍까지 갈까요? 혹은 예비 당첨자 단계에서 다 마무리가 될까요? 이런 생각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제 생각은 전용 84나 59 이 타입들은 경쟁률이 나쁘지 않았고 장기 거주가 또 가능한 평형이잖아요, 가족 단위에서. 그래서 저는 59나 84가 또 중도금 대출도 되고 전매 제한도 풀렸기 때문에 59나 84는 예비 당첨자 단계에서 저는 계약이 100%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고, 전용 39나 49 같은 이제 이쪽은
이제 청약 경쟁률이 되게 낮았어요. 이쪽은 상대적으로 인기가 떨어지는 이제 타입인데 기사에서 아까 보셨듯이 소형 평형은 한 50%대에 머무른 것 같다. 이제 지금 애초에 계약률이 낮잖아요. 그리고 물량이 되게 많기 때문에 초소형 평형 같은 경우는 예비 당첨자 단계에서 완판이 되지 않고 이제 무순위 청약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고민이 많이 깊어지실 것 같아요. 지금 예비 당첨자, 그러니까 청약 이제 당첨되셨던 분들은 이미 의사결정을 끝내셨잖아요. 계약하실 분들은 하셨고, 오늘로써 청약 통장을 포기하면서 나는 계약을 하지 않겠다 하신 분들이 이제 끝난 거고, 이제 예비 당첨자분들이 남았는데 2월 7일까지요. 그때까지 의사결정을 하셔서 이제 계약을 할지 말지 결정하셔야 되는데 고민이 깊어지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오늘 보여드린 것처럼 헬리오시티 15억대의 33평 이제 진입을 했잖아요. 주변에 서울 전국적으로 지금 가격 하락이 가파르다 보니까 이거 내가 지금 이거 계약을 해야 되나. 사실 예비 당첨자분들은 포기를 하시더라도 청약 통장을 이제 잃어버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점을 살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포기가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래서 이분들은 조금 더 지켜볼 것인가, 아니면 지금 나에게 기회가 왔을 때 요거를 잡을 것인가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부동산 시장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거의 한 3주 정도 기간이 남았잖아요. 지금 요즘 같은 장에선 100% 하락한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하락 추세에서 아직 반등하는 추세로 바뀐 건 아니기 때문에 예비 당첨자분들은 부동산 시장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자. 특히 이런 것들요. 위례 롯데캐슬 같은 경우는 최고가 15억을 찍고 지금 9억 2천, 9억 5천 실거래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쪽이 이제 8억대로 들어간다면 둔촌주공 이제 4구 타입, 다전여 특공이나 신혼부부 특공 이런 거 받으신 분들이 분양가가 8억 5천 정도 되니까 거기에 옵션 이것저것 하면은 한 8억 6, 7천 정도는 되겠죠, 최소한. 그러면 이제 위례 롯데캐슬 같은 게 8억대 8억 5천 요렇게 만약에 3주 사이에 실거래가가 나왔다. 그러면 정말 진지하게 한번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둔촌주공, 물론 서울이고 굉장히 좋은 입지의 새 아파트이긴 하지만 전용 4구 이제 방 2개짜리 3, 4인 가족이 살기에는 조금 비좁다고도 할 수 있는 전용 4구를 8억 5천, 8억 7천 정도에 계약을 할 것이냐, 아니면 이 경기도 하남시 하감동에 있는 위례 롯데캐슬이지만 비슷한 가격으로 전용 84, 33평 4인 가족, 5인 가족도 거뜬하게 살 수 있고 위례 신사선이라는 미래에 좋은 호재도 있는 깔끔한 신도시, 위례 신도시에 내 집 마련할 것이냐, 이런 고민들이 되실 수 있거든요. 만약에 위례 롯데캐슬이 7억대까지 간다면 이제 굉장히 정말 더 고민되겠죠. 이런 식으로 예비 당첨자분들은 특히나 내가 가족들이 좀 많다거나 이런 분들은 한번 33평대 인근 아파트들을 주의 깊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시간이 좀 있으니까요, 3주 동안 예비 당첨자분들이 조금 고려해 보실 만한 서울 혹은 경기도권의 아파트들을 제가 추적을 해서 컨텐츠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월 7일 전까지 끝까지 고민하시면서 둔촌주공이 최선인가, 주변의 아파트가 최선일까, 혹은 시장 상황을 좀 더 지켜보면서 내 집 마련 시기를 미루는 것이 최선일까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해요. 웅달책방의 시청자 여러분, 제 부동산 영상에 많은 분들께서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시고, 그래서 저도 이제 영상을 만드는 이 힘이 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좀 보답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 부동산 영상에 댓글로 부동산 내 집 마련 고민이라든가 어떤 시장 상황에 대한 고민들 이런 게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매주 좀 취합을 해서 영상 매주 하나에서 2개 정도씩 한 2분 내지 3분 정도를 선정을 해서 좀 고민들을 제가 가진 지식 한도 내에서 조언을 해드리는 그런 좀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제 스타일 아시겠지만 저는 이렇게 영끌에서 사세요, 아니면 이렇게 100% 되니까 몇 년도까지 기다리세요, 혹은 지금 당장 사세요, 이렇게 좀 극단적인 그런 전망이나 조언을 드리지를 않아요. 제가 책임질 수도 없는 말이고, 아니 워렌 버핏도 지금 세계에서 150조 가진 분도 시장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자기 못 맞춘다고 하는데, 단기적으로. 다만 지금처럼 제 영상 만드는 것처럼
발생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시나리오들, 발생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반드시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요즘 같은 장에선 더 폭락할 가능성, 반대로 확률은 낮지만 상승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 혹은 가격 하락이 멈출 수 있는 가능성,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있잖아요. 단지 이제 확률적으로 조금 더 높아 보이는 걸 우리가 취사 선택하는 건데, 그런 것들을 제가 가진 능력 범위 내에서 온건한 방향으로 여러분에게 좀 조언을 드리는 컨텐츠를 만들어 드릴 테니까요. 궁금하신 점, 고민 있으시면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둔촌주공 관련해서 청약 고민하신 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좋은 선택하셨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